딱 힘을, 여러분 몸 중에 힘을 딱 줄 수 있는 곳은 꼬리뼈, 뒤에 꼬리뼈 있죠. 꼬리뼈의 한 뼘 정도, 요 척추 위쪽으로 거기만 여러분에게 살짝 긴장되어 있고 온몸은 다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호흡이 길게 들어가요. 몸에 힘이 꽉 드는 상태에서는 몸에 힘이 호흡이 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위가 느린 이유가 호흡을 길게 하기 때문에 느린 겁니다. 학이 두루미가 서 있을 때 비둘기처럼 빨리 움직여요?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요, 여러분? 왜 천천히 움직일까요? 호흡을 길게 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거북이가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 건 호흡을 길게 하기 때문에 거북이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1, 2분에 한 번씩 들숨과 날숨이 나오니까. 왜 토끼는 빠를까요? 1초에 한 번씩 호흡하거든요. 토끼나 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호흡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건 옛날 문서인 동의보감에도 호흡의 수가 생명의 길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의 호흡을 하고 산다면 젊을 때 50을 호흡해 보면 빨리 해버리면 50의 호흡이 이 뒤에 연결되고, 근데 호흡을 젊을 때 나이대로 100살까지 산다면 20대까지 호흡을 유지하고 간다면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20대에 너무 많은 일을 한다든가 고생을 한다든가 마음을 즐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20대에 너무 많은 힘을 써버리면은 80을 써버리면 20까지 빨리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이. 이게 동의보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의 서적일 뿐이지만 옛 선인들의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본다면 우리 호흡을 계속해서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 호흡이 중요하냐 하면은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과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 과거의 트라우마도 지금 여러분이 잠시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잊어버려요. 근데 이때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또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계속해서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을 사티하면 내 생각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께서 이걸 하는 동안에만 사라졌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 순간마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텅 비어진 자리에 통찰력이 생겨요. 여기에 창조력이 생겨요. 여기서 직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비워내야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고 잠재 능력이 개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생각하고 생각대로 살아오고 살아온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다가 죽어가요. 우리 일상이에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자식이 따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온다. 그 굴레 속에서 그게 행복하면 괜찮고 그걸 조금 내가 개발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양질의 삶, 평온한 삶. 세상은 어찌되면 우리는 생로병사에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잖아요, 결국은. 그럼 이게 어찌 보면 고통이거든요. 늙어가고 이제 지금은 젊으시지만 나이 들고 병 들어가고 이러면 이건 아픔은 고통이거든요.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몸까지 같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고통 속으로 가는데 이건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가는 이 와중에서 끊임없이 고통이 올라오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나는 왜 아플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 사람과 사랑을 이루지 못할까? 나는 왜 힘들까?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나는 왜 학교 가야 되는가? 온갖 생각 속에서 고통이 더 일어나거든요. 그 생각해도 나는 늙어가고 그 생각해도 결국은 병 들어가고 그 생각 안 해도 나는 결국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생각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의 능력, 무한한 잠재 능력이라는 게 개발이 돼요. 그래서 자꾸 글로벌 기업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요즘 카이스트 대까지 이 명상을 아예 모두 다 하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창조력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상을 자꾸 명상하는 거예요. 창조력이 개발되려면 기존에 내 생각이 존재하는 한 창조력은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존에 뭔가 글을 쓰는데 계속 똑같은 글만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력이 되겠어요? 그 똑같은 글 쓰던 패턴을 싹 바꿔야 뭔가 창조 있는 게 깨어난다니까요. 이게 원리예요. 생각의 원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창조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안 하던 책을 읽어야 되고 내가 안 하던 걸 배워보고 내가 안 하던 걸 자꾸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한테는 자꾸 직업 이런 체험점 가서 이쪽에도 체험해보고 자꾸 해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평생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살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 직업이 5개란 말이에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명상을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제가 못했던 부분에서 개발되는 걸 제가 현명하게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온 생각은 우리에게 방해되는 생각이에요. 선생님들의 생각들이 결코 인생에 도움되는 거 없어요. 다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더 잘 되고 싶다는 것은 내가 더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더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탁 내려놓고 나는 지금 오롯이 들숨 날숨에 집중하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고요하게 있을 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여러분에게 발현된다. 이걸 제가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렇게 명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명상을 매일매일 하루에 1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하고 편안하게 오늘 배운 거 딱 자세해가지고 딱 앉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다리는 편안하게 하고, 선생님 얘기했듯이 손은 편안하게 하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힘을 툭 빼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자. 그럼 바라보고 코로 한번 깊게 복쉬고 아까 했듯이 들이마시고 후 내쉬자. 지금부터 벌써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지금 이걸 세팅하면서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 갔다가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더미에서 왔다가 잠을 그대로 자면 그게 머리에 가에 눌리고 악몽을 꾸고 좋지 않은데 막 번복되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생각 더미 속에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비워지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왜 낚시하겠어요? 생각 비우려고 낚시하거든요. 그게 반복적인데. 낚시는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생각만 비우는 거예요. 생각만. 그건 알아차림이 아니거든요. 멍 때리기랑 명상이 뭘 달라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멍 때리는 것은 멍만 때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꼬북꼬북 졸면서 낚시 가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명상은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호흡을 끊임없이, 낚시를 하면서도 호흡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면 그게 명상이에요. 호흡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면 깨어 있는다니까, 자꾸.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일산화질소라는 게 여러분들 호흡, 명상을 하면 발생이 돼요. 무슨 질소요? 일산화질소라는 게. 일산화질소는 여러분의 뇌혈관이나 통로를 넓혀주는 질소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터트려요. 막혀있는 것을. 일산화질소는 호흡을 제대로 했을 때 들어와요. 호흡을 제대로 했을 때. 그래서 일산화질소를 엄청난 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막혀있는 혈관 용해제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일산화질소가 호흡을 제대로 깊게 하고 길게 했을 때 여러분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뇌에 가장 가까운 호흡이 들어오는 것이 콧구멍이에요. 여러분 코 안에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뇌랑 연결되어 있어요. 뇌랑. 근데 호흡을 제대로 하면은 뇌의 일산화질소가 탁 터트려요. 그래서 이걸 잠재 능력이 개발되고 새로운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산화질소가 여러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호흡이 바로 깊고 얇은 호흡이에요. 얕은 호흡이에요. 깊고 긴 호흡.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저처럼 길게 하면 좋지만 안 되면 교호흡을 하세요. 교호흡. 뭐라고요? 교호흡. 교차호흡이라고도 해요. 제가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손을 이렇게 보통 요가의 자세에서는 이렇게 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양쪽에. 자,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을 들고 엄지손가락으로 엄지 콧구멍을 막아요. 이때도 자세가 중요해요. 허리를 빠듯하게 딱 세우세요. 예. 그냥 고정하게 하면 호흡이 제대로 안 돼요. 일산화질소가 터뜨려서 안 올라가요, 이게. 하고 숨을 먼저 코로 한쪽으로 깊게 들이마셔요. 그리고 한쪽을 막고 내쉬어요. 다시 한번 반대쪽 막고 들숨. 반대쪽 막고 입은 다물고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잘하셨어요. 손 편하게 내리고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이 병이 뭐냐면은 뇌의 전두엽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생겨요. 치매, 이게 다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 병 같은 거 생깁니다. 치매나 뭐 파킨슨병, 여러 가지 병들이 많죠. 다 이 병들이 여러분들의 뇌의 전두엽에 손상이 일어나는 병들이에요. 근데 전두엽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이 교호흡이에요. 치매가 왜 이상이 있냐?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치매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산화질소는 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특히나 심장이 약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오는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뇌신경을 끊임없이 자극시켜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걸 정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의 점막 안에 잠시 이 막는 동안에 한쪽 호흡으로 이 호흡이 커지면서 반대편을 내쉴 때 이게 일산화질소가 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편안하면 이쪽으로 했으면 반대편도 해야 됩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해보세요. 반대편 엄지손가락 코 막고,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반대편 막고 입으로, 다시 한번 반대편 코 막고 들숨, 반대편 코 막고 날숨, 다시 한 번 더 반대편 코 막고 들숨, 반대편 코 막고 날숨.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을 하면은 일산화질소가 뇌의 신경망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한쪽 코를 막으면 코하고 가장 가까운 게 뇌신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번 정도 양쪽 손 번갈아 하면서 여러분이 이 호흡을 길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건강, 건강에도, 호흡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손으로 부드럽게 한쪽을 하면 한쪽 손도, 이렇게 해서 반대편 손도 해서 교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름 채환이거든요. 제가 채환 치시고 유튜브에 교호흡이라고 치면 제가 먼저 올려놓은 영상을 그냥 한 10분 정도만 그냥 같이 틀어놓고 따라 하시면은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명상을 통해서 지혜가 깨어난다고 했잖아요. 학생기 이때 보통 우리는 이제 애들 공부 집중 잘하라고 명상을 그 전 단계로 그냥 시키는데,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지식을 밖에서 이렇게 내가 받아오는 거죠. 예. 명상은 내가 안에 있는 거를 풀어내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밖에 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학생들한테 명상만 시키는 거 해봐요. 좋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진짜 공부를 안 시키죠.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부가 뭔가요? 국영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말 못하는 사람 있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없죠. 영어 못하는 사람 많죠. 저도 영어를 많이 배웠고 뉴욕도 매년 가지만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잘하면 우리도 잘 살고 있잖아요. 수학 못해도 못 사는 사람 있나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재능이고, 그 사람이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하고 안 하라고 해도 하는 거고, 저는 공부가 재미없어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영성 쪽에 관심이 많고 명상 쪽에 관심이 많고 여기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냥 아이들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대상이니까 아이들이 명상을 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라 그래도 안 하든, 하라 그래도 안 하든 간에 게임만 하는 사람은 게임만 하고, 그거를 내가 뭔가 좌지우지 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가 명상을 하지 마라 그래도 저는 명상을 했었고, 그래서 아이의 인연에 따라 가시면 되고, 아이가 명상을 하는 안 하는 거는 뭐 본인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그렇게, 보통 우리가 뉴욕 같은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을 명상을 가르치거든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걸 애들한테 할 때 그걸 좀 전문적으로 어떤 시간을 줘서,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아이들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딱 한 2, 3분만 호흡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숨 참기 명상을 한다든가, 자, 지금부터 숨을 한번 들이마시세요 하고 난 다음에 자, 편안하게 숨을 한번 멈춰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세요. 후 내쉬세요.
자, 다시 한번 한 곳을 바라보고 숨을 들이마셔요. 숨 한번 참아봅니다. 하나, 둘, 셋, 후. 자,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들 숨을 쭉 들이마시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 둘, 셋, 후. 네, 잘하셨습니다. 입가에 미소. 자, 수업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문적으로 시켜보는 건 좋은데 아이들이 따라올 아이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 그건 인연이에요. 학생들 중에서 명상을 해서 선생님 그거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명상 시간 좀 늘려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있을 테고 그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의 인연에 맡기면 되고 선생님은 그걸 해보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아이들한테는 명상을 좀 더 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들숨에 셋, 10번까지 세는 이거 호흡. 이 숫자 3개 호흡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고. 저는 잠을 잘 자고 나면 몸이 딱 알잖아요. 예. 아, 개운하다라든지. 근데 이제 명상을 저희가 했을 때 이제 딱 이렇게 끝났을 때 아, 내가 잘했나 못했나 스스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이 막다, 개운하다라는 느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명상이 잘 된 거예요. 찌뿌둥하고 힘들었다. 아, 이게 이러면은 근데 눈을 처음에 뜰 때가 중요해요. 마지막에 5분을 하더라도 눈을 딱 떴을 때 마지막에 눈을 딱 떴을 때 편안하게 떴을 때 환한 느낌, 날씨가 흐리더라도 환한 느낌이 들고 내가 몸이 개운하고 맑은 느낌이 들면 명상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잡생각이 많아고 눈 뜨면 허지부지 에너지가 생각의 에너지거든요. 우리 몸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어딜까요? 뇌예요, 뇌. 피의 80%, 75%를 쓴대요, 이 뇌에서.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이 아픈 거예요. 다른 데 순환을 잘 시켜야 되는데 여기를 피가 몰리니까.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항상 손발이 차가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근데 호흡만이 혈액순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혈관 안에 다 오투로 움직이거든요, 이 피가.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호흡을 길게 하면 집중력도 뛰어나지만 내 몸의 혈관세포들이 잘 순환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건강에 좋으면 눈도 맑아져요. 눈 딱 뜨면 호흡을 잘했던 사람은 딱 뜨는 순간 눈 감기 전보다 훨씬 맑아요. 뭔가 느낌이.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생각이 많고 몸이 피곤하면 눈부터 저처럼 이렇게 탁 터진단 말이에요. 안구 건조증이 생기니까 눈이 침침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떴을 때 내가 호흡을 잘하고 아나파나사티를 잘했다면 선생님의 눈이 맑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이 많았다면 어디로 피가 몰릴까요? 뇌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찌뿌둥한 거예요, 자꾸. 그리고 다리가 빨리 저려요, 또. 호흡순환이 안 되면. 그래서 그걸로 자신이 느끼시면 돼요, 선생님이. 동일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명상 호흡을 하면서 네. 들숨, 날숨 하나, 둘, 예. 자신의 호흡과 맞지 않다면 자신의 호흡에 맞춰 제가 하면서 느꼈는데 제 호흡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호흡은 무조건 자신의 호흡에 맞춰야 돼요. 제 호흡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고 선생님의 호흡에 맞춰서 하면 되고 처음에 호흡 3번 이것만 길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항상 들숨보다 날숨이 더 길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더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고 난 다음에 뭐 짧게 한다면 훨씬 길죠, 지금 날숨이? 예, 요렇게 하시고 선생님 호흡에 평상시 호흡에 맞추는 거예요. 절대 호흡을 다른 사람의 호흡에 맞출 필요 없어요. 네.